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함께하시는 민주당의 전사셨고요, 정책 전문가. 요즘은 이제 이재명 대표 함께 대선 준비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전현희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야외에서 정말 힘들게 많이 싸우셨는데 원래는 오늘까지도 막 결정 안 됐으면 밖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다행히 탄핵이 이루어져서 이제 실내에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판결문,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이나 판결문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페북에 썼는데요. 예. 이거는 프랑스 혁명 때에 예. 그 시민들의 승리를 담은 그 인권선언, 거기에 버금가는 명문이다. 명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빛의 혁명, 예.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열망과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그런 아주 명문의 판결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상 이 통상의 법조인들 판사들의 판결문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어렵죠. 구사하고 단어들이. 도대체 예, 무슨 맞아요.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만연체 뭐 맞아요, 이런 걸 맞아요. 이제 많이 구사를 하는데 예. 이번 헌재 판결문은 쉬운 단어로 일반인들도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문장 자체도 명문이었고 예. 그리고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우리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특히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싸우고 이겨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예. 담은 예. 그런 아주 뜻깊은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K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예. 그런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 그런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보니까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제조 산하의 과업을 어려운다는데 제조 산하가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재판관들은 정말 쉬운 단어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딱 이렇게 저 단어 빼야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K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사과해라 이런 글도 지금 보이고, 그다음 한덕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헌법 준수가 제일 책무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자각하고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된다.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덕수? 지금 예. 뭐 예상으로는 조만간 이제 예. 만약 재판관을 은근슬쩍 할 것 같습니다. 예,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뭐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헌재에 가서 뭐 국무회의 심의는 사실상 뭐 없었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 이미 예. 윤석열을 한번 배신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한덕수가 뭐 저쪽 당이나 우리 당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된 만큼 예. 한덕수가 굳이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뭐 충성심을 유지할 그런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또 대세에 따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거는 또 그렇게 나중에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이제 어제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폭탄화를 던져놨는데, 개헌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선 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조기 대선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시죠. 어떠셨어요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87 헌법 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 필요성은 인정을 다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not now. 예. 지금은 아니다. 아니죠. 예, 맞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 예. 종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동조한 세력, 예. 그다음에 내란의 이후에 또 부역한 세력, 뭐 예. 검찰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또 내란 수계에 대한 지금 석방돼 가지고 바깥에 그냥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이. 대한 예. 확실한 단죄. 예.
이런 것을 지금 집중해야 할 때다. 근데 지금 이제 개헌 얘기를 꺼내면 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의 내란에 동조한 위헌 위법한 정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네.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자당의 그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내란의 힘, 네, 우리는 네. 내란 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내란에 동조한 그 내란 세력들이 개헌이라는 이 이슈를 띄우면서 네. 이 내란을 종식하라는 이 지금 우리 민족의 정말 과업 지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을 그냥 은근슬쩍 뒤로 넘기고 그러니까요. 그냥 새로운 개헌 이슈를 띄우면서 협상의 개헌의 하나의 주체로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이 사실 용서할 할 수 수 없는 없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내란의 세력으로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이 내란 종식은 내팽개치고 네. 그냥 개헌이라는 이슈를 딱 띄어서 예. 아 우리도 이제 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여기 함께해서 지금 더구나 그 추진하려는 그 개헌의 내용이 내각제나 네, 맞아요. 이원 그런 집정부제 거죠. 네, 예. 이런 걸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자신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부활을 획책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내란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한다면 예. 그는 이원 집정부제나 예. 내각제가 아닌 지금 현재 이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예. 책임 정치가 가능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임제 예, 혹은 예. 연임제 그렇죠. 이 개헌만이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내란 종식도 완전히 안 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도 지금 그냥 있고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 다 그대로 지금 자리에 있는 상태고요. 겨우 처벌한 게 이건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령관들이나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 나머지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헌 논의로 빠지게 되면 그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원래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관심도 멀어지게 되고 검찰도 뭐 수사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식 의장의 그 국회의장으로서 예. 개헌에 대한 책임감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작용을 한 거다 예, 예.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 중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국회의장으로서는 예.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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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것이 예. 일단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헌을 하려면 예.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야 개정이 됩니다. 돼야 되죠. 지금 현재 국민 그 개헌의 경우에는 예. 지금 사전 투표제나 예.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 예. 국민투표법에 맞아요. 못하게 의하면 돼 그리고 있죠. 또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예요. 예. 근데 대통령 맞아요. 선거는 사전 투표도 가능하고 18세 이상 맞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투표를 붙이면 예. 사실은 이 그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헌은 국민의 투표 참가율이 예. 사실상 50%를 넘기가 힘들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과반수가 안될 그러면은 수 사실상 반쪽짜리 개헌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헌안을 이렇게 올리고 국회에서도 공고 시간이 좀 법에 따라 필요하거든요. 예. 한 18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내.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 개헌을 선관위에서 예. 공고를 하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30일 이상의 기간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시간과 이 개헌을 준비하는 절차 그리고 또 국민 투표를 준비하려면 제외 해외 투표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 투표를 등록을 하는 게
대선 투표 등록이 예. 한 50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50일 전에 예. 국민 투표에 참여하는 의사도 또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개헌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 지금 가능한 것은 예. 일단 국민 투표를 개정하는 것도 최대한 이제 신속해야 되지만 예. 그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 특히 권력 구조의 경우에는 예. 의견들이 다양합니까? 그렇죠. 다양하죠.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정말 시간을 앞당기면 예,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5.18 예.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헌법 전문에. 담는 거. 예. 5.18도 계엄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비상계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이 위헌 위법적인 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헌법상의 계엄의 이 요건. 예. 그래서 계엄을 이렇게 발령하는 거에 보다 좀 엄격하게 해서 이런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예.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예. 그래서 계엄 요건을 엄격히 하는 계엄, 개헌 예. 이 두 가지 정도는 원포인트로 이거는 여야가 협력이 이제 협의가 가능한 예. 또 국민들도 전체가 다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최대한 절차를 앞당겨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예. 나머지 뭐 권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는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걸어서 예. 다음 정부 때에 최대한 빨리 개헌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예. 맞지 않나 이제 이런 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정리를 하신 그런 부분이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받아가지고 또 지금 아까 지금 기사 잠깐 나왔는데 우원식 의장이 정당 간 합의만큼 개헌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에요. 이게 만약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18 정신이나 아니면 뭐 비상계엄의 그 발효하는 요건, 선포하는 요건을 좀 강화하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손을 대면 네. 거기서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헌법으로 어차피 개정을 하는데 그거 두 개 집어넣자고 얘기하다 보면 여야 간에 싸우고 다투고 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 국민의 입장에서야 그럼 이거는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이거 바꾸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유야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고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인데요. 일단 개헌 논의를 띄우면은 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권력 구조 그렇죠. 개편이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예. 내각제나 이원 예. 집정부제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이 논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개헌 논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은 내란에 부역한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력이죠. 내란 종식과 대국민 사과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책임을 먼저 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예. 그걸 건너뛰고 지금 개헌 논의를 하고 사실상 이런 내란 행위가 생긴 거에 대한 내란 수계를 1호 당원으로 둔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고 예. 이 개헌 논의에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개헌을 하려고 한다. 예. 이거는 참으로 후한무치한 그렇죠. 일이고요. 후한무치한 어불성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 세력들은 거기에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최고위에서 예. 단호히 선을 건 것은 예. 개헌 논의를 만에 하나 하게 된다면 예.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않는다. 거다. 예, 그래서 맞아요. 불가능하다. 논의 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정하고 싶으면 4년 중임제 혹은 예. 연임제 개헌 그렇죠. 이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모두 발언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개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이슈도 있고
권력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당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이걸 좀 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불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대선 끝나고 대선 60일에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원식 의장이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네. 책임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시기가 네, 매우 네. 좀 적절하지 않았다. 지금 대선이 거의 이제 2달 안에 예, 60일 두 달 안에. 안에 예. 치러져야 되니까 예. 사실은 한쪽에서는 대선이 이제 굉장히 뭐 온 국민에게 그렇죠. 이제 네. 이슈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한쪽에서는 내란 종식이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거죠. 정신없이 진행되는 정치 일정에 개헌 이슈를 만약에 띄우면은 여기서 대선은 어차피 돼야 되니까 그렇죠. 내란 종식이 사실상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은 매우 거죠. 높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일제 시대 때도 이 일제에 부역한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하나의 상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을 말끔히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다면 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때 내란을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 뭐 거기에 뭐 동조하거나 부역해도 별 문제 없었어 이런 신호를 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우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딱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가장 제1의 과업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헌 이슈는 지금 내란 종식 이후에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지 이 뭐 서로 여야 합의를 이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으로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서의 심판받아야 되는 선거잖아요. 네. 이번 선거가. 네. 그런데 개헌을 띄우는 순간 그건 싹 사라지고 개헌 문제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란을 동조했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 선거를 통해서 이게 흐지부지 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개헌 블랙홀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걸 잊어버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투표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우원식 의장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철회해야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선에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란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이 이제 민주당은 이런 이제 지금 신중한 그렇죠. 태도를 그런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있죠.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예. 가장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화답하고 그러니까요. 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 말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개헌 논의를 이렇게 기하로 해서 예. 자신들에게 이 심판을 해야 되는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예. 이런 이제 책임, 예. 책무 이런 것을 이제 덮고 살짝 그렇죠. 덮고 네. 그리고 이제 개헌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부활을 획책하는 일종의 꼼수 그렇죠. 다. 그런 걸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절대 그러면 안 없다. 되죠. 예, 그런 생각이죠. 정말 그래서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개헌을 맞습니다. 하자고 얘기하고 네.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든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점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 대선 끝난 뒤에 네.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히 그리고 논의가 충분히 한 번 개헌하면 87년도에 만든 거니까 많은 부분을 고쳐야 돼요. 뭐 하나 원포인트 하면 또 언제 할 겁니까? 이거 하고 네. 나면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겠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뭐든지 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대선 전에 하는 것은 이거는 논의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우원식 의장도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법도 바꿔야 되죠. 그거 같이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시기가 너무 짧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하려면 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00일 정도 걸려요. 개헌도. 네. 뭐 미리 공고하고 또 그다음에 안 만들어서 그것도 공포하고 그것도 30일간 기다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60일 안에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정부 들어가면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선에 뛰어들잖아요. 그거 논의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지금.
네.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괜히 의원님한테 제가 아니 우원식 의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아니 뭘 위해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화가 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만 멈춰주세요 우원식 의장님. 제가 이제 나이스하게 저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정말 그렇습니다. 최상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탄핵 발의한 거. 네, 지금 사실 그 윤석열 파면 선고 예, 예. 그날 오후에 최상목의 이 탄핵 예. 그 결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는 게 이제 애초에 저희들 의도였는데요. 네, 그랬었죠. 일단은 윤석열의 파면이 예. 결정이 되면서 예.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헌재에서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했던 많은 장관들이 예. 탄핵이 기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 최상목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 사유가 굉장히 뚜렷한데 뚜렷하죠. 이 예, 부분에 관해서 예. 법사위에서 좀 더 예. 증거를 확보하고 빈틈없이 좀 탄핵 사유를 준비를 해서 예. 헌재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뭐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라든지 탄핵 조사를 충실히 해서 예. 증거를 확보하고 정말 이제 빼박 탄핵 사유로 만들어서 헌재에 보내자. 현재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입장이군요.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국민들 분노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인데요. 네. 윤석열이 지금 방을 안 빼고 있어요. 아니, 자, 전현희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박근혜 때도 이틀 만에 뺐어.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네. 그때는 사실은 박근혜 그 사저가 뭐 공사한다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삼성동 사저인가요? 그래서 이틀 좀 늦게 나왔거든요. 네. 이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체? 사실은 안 되죠. 네. 이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파면되면 네. 바로 바로 퇴근을 바로 하는 떼야 게 되죠. 네. 원칙인데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이 파면 결정을 생각을 못 했나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참 황당하네요. 그냥 이제 네, 네. 기각될 거다 네. 생각하고 네. 다음 날 이제 뭐 어떤 공식 일정을 할까 이런 것만 준비를 네, 네, 네.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뭐 서초동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뭐 이런 부분도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 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그럼 맞아요. 그 그 행동. 내용을 생각하면 그때 청와대를 빨리 비워주라고. 취임식 당일에 네. 바로 개방을 하겠다. 그거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나가라고 한 그런 거죠. 거죠. 그냥 취임식 당일날 개방을 하니까 있을 수가 있을 없잖아요. 수가 없죠. 사실 취임식 당일날 개방할 이유가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조금 나중에 시간적 해도 되죠. 여유를 네. 둬서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배은망덕이에요, 예, 그래서 배은망덕.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그날 그냥 쫓아냈어요. 거의 쫓아내다시피 사실상 한 거고 네. 그래서 그 호텔에 날 주무셨어요. 호텔에 가서 거주할 데가 예, 없어가지고. 주무시고 거기 이제 취임식에 갔죠. 윤석열 갔다. 취임식에. 윤석열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네, 네, 네. 그러면 그 잣대를 자기 자신한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는 네. 자기는 그리고 정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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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자기는 그 간저에 예.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머물고 머물면서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 증거죠. 불법 증거죠. 증거에다가 예. 더 설상가상인 것은 그 불법 증거한 관저에서 예.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을 접견을 합니다. 맞아요. 접견을 하죠. 접견을 하고 또 나경원 의원, 중진 의원도 예, 예, 예. 접견을 합니다. 하고. 그거에 또 또 더 나아가서 네. 설상가상 예. 이 정치적 메시지를 맞아요. 냅니다. 메시지까지 내요. 지금 불법 증거한 관저에서 관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민주당에게 뭐 대선을 빼앗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네. 거죠. 이거는 하나가 정말 후한무치한 행위고요. 정말 내로남불 그렇죠. 이중잣대이고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매우 힘든 어렵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 매정하게 당장 네. 방패 예, 예. 뭐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방패. 자신이 네. 했던 예, 예. 그 행위를 예, 예.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거울로 그렇죠. 반사를 반사. 해 아니 주고 근데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자기 아는 사람 불러서 뭐 차담회를 하든 밥을 먹든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 예우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25명 정도의 경호만 가능한 네. 상황인데 관저에 지금 불법 관저는 국가 소유물입니다. 네.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맞습니다. 거기 전기, 수도 그다음에 누구 와 지금 모르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누구 뭐 차를 대접하든 밥을 대접하든 이러면 또 거기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지금 파면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것도 국고 손실죄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본인이 나와야 되는 나오지도 않고 자기 돈을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건 네. 모르겠어요. 자기 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조하는 것도 사실은 국고 손실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금 횡령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네. 따지자면 네, 네. 그 비용들도 다 네. 계산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시간 네. 단위로 했잖아요. 그랬었죠. 시간 맞아요. 단위로 이것도 계산을 해야죠. 근데 정말 더 심각한 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관저에서 사실상 공적 행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또 버젓이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언론에 했죠. 네. 사실상 다 알려지게 하면서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또 더구나 어젠가요? 네. 극우들에 대해서 네. 이 현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일종의 극우들을 선동하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맞아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걸 그 사실 불법 정관 관저에서 한 일종의 정치 행위잖아요. 정치 행위죠. 이런 것들이 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선 전국에서 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런 식의 극우들을 선동하고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를 네. 앞으로 계속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가 우려가 되는 되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 뭐 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25명 최소한의 인원만 경호를 하는데 기존의 경호처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김성훈이나 이광호가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호를 네. 또 네. 그럼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못했잖아요. 네. 그때 뭐 김성훈이가 반대하고 윤석열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안에서 혹시나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전 의원님 말씀처럼 파면될 줄 모르고 있었다면 나갈 준비를 안 하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니 뭐니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증축하고 이런 거 불법으로 네. 이거 증거들 다 없애려고 철거하고 있는 거 아닌지도 의문이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뭐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저 안에 그런 부분들을 증거 인멸하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압수수색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이제 뭐 비합부문 서버를 뭐 삭제를 네. 한다든지 그런 논란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하신 관저의 불법적인 여러 네, 가지 네. 시설물 네. 이런 것을 없앤다든지 네. 이런 뭐 행위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네. 이것은 뭐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는 명백한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네. 범죄를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증거인멸 행위에 동조한 사람들 네. 거기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지난번에 감사를 했을 때 사실상 부실 감사를 했잖아요. 네, 관저 그렇죠. 감사. 네. 이 지금 뭐 골프장 의혹이 있는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안가에 뭐 바 시설 그런 얘기도 뭐 이런 있었죠. 거를 뭐 네, 네. 또 했다. 네, 그때 관저공사했던 그 건설업체가 이런 의혹도 제기가 제기가 되고 됐었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게 이제 사실상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부실 감사를 한 감사원에 대해서 그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 내란 수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다 신청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내란 수계가 아직도 거기에 있고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번에는 뭐 김성훈이나 이광호가 그걸 거부할 수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 이런 상황에서 뭐 경호처에서 뭐라고 한다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빨리 들어가서 지금 있는 증거라도 좀 압수를 해서 네. 내란 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럼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없죠.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는데 그렇죠. 네.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란죄에 관해서도 지금 이제 이미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 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예.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 사실상 그 제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추를 하지 않은 뭐 직권 남용죄라든지 그리고 또 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네. 집행을 방해한 네. 특수공무 집행 방해. 방해 그 네. 교사 교사. 그런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예. 그리고 명태균 네, 맞아요. 특검법 예. 명태균의 그 뭐 정당법, 뭐 예, 위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예, 예, 공선거 예, 공천 맞아요. 개입 뭐 이런 예, 예,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혐의 이것도 이제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죄만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 반란죄를 예, 예. 적용을 안 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반란을 반역을 일으켜서. 예. 반란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군사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사형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군사 반란죄로 수사를 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에 관한 뭐 또 그 청탁금지법 위반, 네, 청탁금지 위반. 디올백 수사 네, 맞아요. 관련해 그것도 가지고 그걸 면죄부를 신고하는 줬잖아요. 그런 예, 의무, 예, 예.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는 수사를 예, 해야 예, 되고요. 예. 사실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다 최혜병 해야 사건 돼요. 관련해서 맞아요. 그것도 해야 경로환죄, 되고. 예, 그 맞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수사 압박, 외압을 행사한 이런 정황에 관한 수사 예. 이런 것들 뭐 사실 해야 될 것이 다 무지 해야죠. 많습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예. 다 밝혀내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란 특검 예. 그리고 명태균 특검 예. 김건희 특검 이런 해야죠. 것들이 이제 예. 다 적용되고 예. 또 중요한 예. 것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정지되죠.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예.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중단된 상태로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소시효를 따져 보면 4개월 4개월 남았죠.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4개월 내에 예. 하루빨리 기소해야 돼요. 수사를 예, 해서 예.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를 수사를 하고 해야죠. 예. 기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말씀하신 이렇게. 명태균이 예. 불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한 것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 네, 이것도 네. 다 걸리는 거고. 맞습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 있잖아요. 예. 장모는 뭐 10원 한 장 남에게 피워준 적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 법정 예, 구속돼 가지고 감옥 갔었어요. 네, 네.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자기 부인이 김건희가 뭐 구약성경 다 해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교수님도 못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그걸? 목사님이 목사도 못 못 외워요. 외우시네. 세상에 어느 목사도 못 외워요. 구약은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불가능. 못 외워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100%. 네. 그것도 이제 물어야 되고. 그건 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그 재판 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400억을 물어낸다 그러는데 도리어 국민의힘이 400억 물어내게 생겼어요 지금 대선 자금. 네. 그거 물어내면 문 닫아야 돼요 국민의힘. 네, 맞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예. 방금 열간 이 윤석열의 범죄 행위가 한두 개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말 네. 진짜 10개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많은 범죄 의혹이 있는데 네. 이 범죄가 그동안 뭐 이 수사도 안 하고 안 기소를 안 한 거는 예.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고 예.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고 예. 권력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었고 검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기소도 안 당하고 맞아요.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받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지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랬던 자가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짜증나. 범죄 혐의자 뭐 네. 피의자하고는 마치 난 법이 대화 안 이런 것처럼 한다.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나쁜 범죄자인 것처럼 기정사실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지지 않은 그런 깨끗한 사람인 양 네, 행세하면서 행세했죠. 이재명 대표를 진짜 능멸하고 맞아요. 무시하고 그랬었죠. 그걸 이유로 또 대화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네, 전 맞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화나죠. 거예요. 네. 어떻게 네. 인간에 달해서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건지 네. 저는 그게 정말 용서하기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만약에 뭐 모르겠으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된다 하면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그대로 그들이 했던 대로 해야죠. 그걸 뭐 통합이니 화합이니 이런 거 가지고 또 유야무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저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오늘 통합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이게 네. 통합은 저는 필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예. 지금 정말 극단으로 나눠져 있고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좀 그렇죠. 뭉칠 수 예, 있는 통합과 화합의 이런 정치 예.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통합과 화합을 이제 하는 것이 이 내란을 종식하고 범죄를 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 이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따로 그렇죠. 뭐 이렇게 마치 통합을 얘기하면 이 단죄나 심판은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네, 아까도 맞습니다. 얘기했지만 일제에 부역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군사 독재에 부역한 나쁜 사람들은 심판하고 단죄해야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바탕하에 선량하고 그 많은 다수를 보호를 하고 갈라진 마음을 다독여주고 예. 통합하고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럼요, 충분히. 따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 그에 따른 심판, 예. 그리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화합시키는 것,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뭐 계속 괴롭히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인지 뭐 쫓아내려고 하고 온갖 모욕 그다음에 그 능멸을 당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버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또 다 지켜줘 끝까지.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그 뭐 예. 이 뭔가 청산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뭐 같아요. 통합이나 화합에 네, 져야 네,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뻔뻔스럽게 자기들을 이제 면책시켜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용서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일부 보수 언론들도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심판해야 할 것, 단호한 단죄를 해야 될 것,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다. 네. 그렇지만은 갈라진 국민들의 네, 맞아요. 마음을 그거는- 치유시키고 또 통합하는 이것도 중요한 그렇죠. 거다. 맞아요.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이 역사적 죄를 지은 그리고 국민을 엄청 힘들게 하고 국가 경제를 정말 10년 뒤로 막 후퇴시킨 이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것이 통합이에요. 예, 책임을 물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네, 덮는 게 통합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야 그런 네. 일이 안 생기는 그렇죠. 거죠.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간 저렇게 되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들은 혼내주고 예. 착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예.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예. 함께 나가야 된다. 함께 나가야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 네. 필요하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원식 의장의 이 개헌 논의는 이 대선의 성격 규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돼야 돼요. 유일하게 국민이 헌재가 물론 파면을 네. 했지만 아직도 네. 잔당들은 많잖아요. 맞습니다. 행정부에 너무 많아요. 뭐 네. 최상목, 한덕수뿐만 아니라 많은 이 내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일하게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투표거든요. 선거고 이번 대선은 그런 성격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 요 성격이 완전히 희석될 수 있다,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이 내란 동조 예. 행태들 일단 계엄 해제에
불참했습니다. 그랬죠. 물론 일부가 한 10여 명이 맞아요. 참석을 했지만 대부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는 예. 사실상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그런 행태로 의심이 받고 되고 있죠. 예, 의심을 있습니다. 받고 그래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 조치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고 함께하지 않은 이 그렇죠. 부분도 사실은 국회로서의 책무를 예. 방기한 거죠. 네, 방기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보인 것도 이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상 방해를 했고 방해했죠. 또 그 윤석열이 그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계의 지킴이 노릇을 하면서 예. 관저 앞에 가서 시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부지법의 그 폭동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호하는 그런 네. 행태를 많이 보여왔죠.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권영세 대표가 그 세력들 뭐 예. 극우 유튜버들에게 뭐 선물도 보내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사실상 내란에 이렇게 동조하고 비호하는 그런 행태들을 국민의힘이 쭉 보여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란 수계가 딱 그 파면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진짜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지는 해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면 이거는 헌법에 정해진 그 규정들 위헌위법한 그런 행태고요. 예. 위헌 정당 해산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충분히 봅니다.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정도로 내란에 동조한 정당, 위헌 정당인데 예. 그 위헌 정당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개헌을 지금 얘기를 할 할 수 수가 있냐고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개헌 뭐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면 예. 이 그동안의 이런 모든 내란에 동조했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네. 석고대죄하고 석고대죄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내부의 의원들한테 징계 조치를 하고 그렇죠. 또 법적으로 윤석열도 처벌받을 출당하고. 사람들은 네. 처벌받아야 되고 그렇죠. 내란 수계가 지금 1호 당원이잖아요. 당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그 1호 당원이라는 건 자신들이 내란 정당이라는 그렇죠. 거를 증명하는 자인하는 거죠, 거나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출당 조치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예.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 없어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대선 후보 공천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진짜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구해야지. 예.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요. 이 그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보궐선거가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관행으로 된 것이 이 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수백억 원의 맞아요. 국민의 혈세가 드는 들어갑니다. 그런 네.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선거를 국민들의 혈세를 써서 다시 이 보궐선거를 하게 하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서 진짜 이런 책임이 먼저인 것이지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책임 안 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참나. 개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너무 어쨌든, 후한무치하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석하는 물타기 하는 거라고 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원식 의장이 한마디 던지니까 우린 찬성이다. 같이 논의해보자. 이거는요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시도예요.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도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나중에 뭐 개헌 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속해라 그러면 개헌하겠다고 다음에 되면 윤석열도 약속했다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헌 논의 하겠다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 개헌 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저는 선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헌을 그리고 막 얼렁뚱땅 할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에 우원식 의장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용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네. 화가 나네. 원식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국회의장이시니까 좀 그런 잘하시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선회를 좀 하도록 아무튼 하시죠. 잘 하시죠. 네. 어쨌든 이제 거의 이제 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벌써 네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우원식 의장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지난번에 전현희 최고위원께 여기 와서 몇 번 얘기하셨는데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서 대선이잖아요. 이제 네, 시작됐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공격들 중에 하나가 형사수축건입니다. 요거 공격도 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 요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소추의 의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네.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네.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아마 예, 한덕수가 대선 공고를 아마 내일 할 것 같죠. 국무회에서 네, 할 것 같은데요. 공고가 있으면 아마 바로 사퇴를 직후나 하실 그 것 같죠. 다음 날 정도에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예. 대선 후보로서 이제 그 일정을 밟게 될 건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뭐 공선법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예. 또 상고심으로 넘어갔죠. 대법원에서 예.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이 진행이 될 수 네, 있고 네, 네. 또 위정교사 네. 그다음에 대장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를 네. 사실상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법 살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문제될 사안들이 없어요. 네. 그냥 그 기소 자체가 불공정하게 네, 네. 부당하게 이렇게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먼저 네. 거기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 사법 절차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단될 멈출 것인가 건가? 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뭐 관련 네. 법조문 관련 판례 그리고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 맞아요. 이런 걸 다 정리하셨어요. 이제 정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판은 중단됩니다. 중단된다. 불소추 특권에는 예. 이 기소와 재판 진행 두 가지가 포함된다. 포함돼 있다. 이런 것이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예. 다수 학설입니다. 학설이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예. 현재 진행되는 모든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중단된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추의 추의 의미는 네. 공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니까 공소 네. 유지는 재판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뿐만 아니라 네. 공소 유지도 정지되게 된다. 네, 이런 의미인 맞습니다. 거죠? 예. 형사소송법에 예. 국가 소추주의 예, 예. 이래서 그 소추의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소를 제기하고 예. 공소를 유지하는 것 예. 이것이 소추입니다. 소추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여지가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맨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지금도 정평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선 전국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좀 끌어내리려고 자꾸 네. 재판 받고 있는 거 이거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요.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네. 개변 그 주장을 예. 헌법적인 논리로 박살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네. 변호사세요. 전현희 변호. 그러니까 워낙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치과 의사에다가 치과 의사를 원래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피해 당한 의료 피해를 당한 분들을 소송을 대리하신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유일하게 맞나? 강남에서 유일한 거죠 민주당 후보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선이 되셨고 입지전적 인물인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전현희 의원이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늘 저희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그동안은 사실은 탄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많은 이제 참았잖아요 우리가. 네. 전현희 TV가 아직도 73,000명이 멈춰 아, 이게 뭡니까? 제가 대선 나올 전에 때마다. 10만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이게 지금 대선 때 제가 큰일 제대로 났습니다. 된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드렸는데요. 네. 7만 73,000 3천 멈춰 대선이 있어. 지금 다가왔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60일이 아니라 지금 대선을 해야 되는데 네, 네. 10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서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3,000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예전에 나와서 이 얘기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정체 얘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칠만 교수님이나 만들었잖아요. 예, 최보라에서 네. 엄청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힘을 보태주셔가지고 네, 네. 우리 최보라 또 네. 오마이TV 네. 구독자분들이 이제 그렇죠. 대거 네. 구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지금 이제 멈췄습니다. 지금 정체가 네. 됐습니다. 김병주 의원하고도 하시던데 안 올라가요. 김병수 의원님 지금 50만을 지금 훌쩍 넘어가지고요. 아니, 두 분이서 같이 제가 그 좀 국회 앞에서 이렇게 민망합니다. 라이브를 하시던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출동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회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네, 저한테 모시고. 연락 주시면 네. 라이브로 한번 세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마이TV 보시는 여러분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표 승리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구독해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 가장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많이 돕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현희 TV 가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요거 73,000이죠. 지금 73,000이 아니라 10만까지 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여기 지금 200 우리 그 오마이TV가 230만, 240만 되거든요. 네. 비교를 오마이TV만 잘 나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현희 가난한 TV. 집에도 좀. 네. 지금 빨리 가서 네. 눌러주시고 라이브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지 말고 라이브를 많이 하셔서 네, 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이 하셨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둘이 잔디밭에 둘이 앉아서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내란을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점을 찍고 가자. 네, 네,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하자.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현희 TV 가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뭐 75,000명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서 고맙고요. 아무튼 대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현희 의원과 함께 월요일날 체보라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대선 전국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내란 세력 종식하고 새로운 정부 만들어서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게 내란 종식과 함께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현희 의원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